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인 한국 노총각의 국제 결혼, 특히 그 이면에 드리워진 매매혼이라는 불편한 인식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이러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강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며 심화되고 있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결혼이 이루어져 왔죠. 처음에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처럼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패턴이 굳어지고 매매혼이라는 비판적인 용어가 당연하게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혼들이 정말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결혼이라는 틀 안에 숨겨진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거래이자 불평등한 관계일까요? 많은 이들은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노총각의 국제 결혼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과 안타까운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과 상품화되는 결혼의 과정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총각 국제 결혼은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여전히 마치 상품 카탈로그처럼 소개되고 남성들은 비용을 지불하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짧게는 며칠, 길어도 1, 2주 안에 여러 여성을 만나보고 결정하는 속성 만남. 정해진 비용으로 신부감을 소개받는 시스템 자체가 상황보다는 거래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신체 사이즈, 학력 등을 명시하여 마치 물건을 고르듯 배우자를 선택하는 광고 문구가 아직도 온라인상에 버젓이 존재합니다. 일부 중개업체는 여전히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로 결혼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모국의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결혼을 유일한 탈출구로 택하게 되는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매매혼 논란이 일어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와 평균 10세 이상, 심하면 20, 30세까지 나는 큰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인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결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의 여성들은 모국의 빈곤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출발선은 결혼 생활 내내 갑을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이는 여성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가정 내 발언권이 약해지고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상당한 나이 차이는 단순히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시대적 경험과 가치관의 괴리를 심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이해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제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관계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결혼 후에도 이어지는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극심한 소통 부재와 고립감입니다. 결혼 후에도 언어와 문화 차이는 부부관계와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충분한 한국어 교육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 사회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더욱 고립되기 쉽습니다. 남성 역시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해소하기보다 외면하거나 억압, 심지어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외부와의 단절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심각한 외로움과 우울감, 무력감을 안겨주며 결국 가정 내 불화와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할 기반이 없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자신의 어려움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문제점들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불편한 시선 속 한국 노총각의 국제 결혼은 여러 험난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파탄과 높은 이혼율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노총각의 국제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보다 훨씬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상호 이해와 감정적 교류 없이 오로지 결혼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시작된 관계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경제적 종속,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 소원은 박탈감이 관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돈 주고 데려왔다 하는 식의 인식이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고 여성에게는 돈 때문에 왔다는 사회적 오해가 따라붙기 쉬워 진정한 의미의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여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 사회에서 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문제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 부족, 그리고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여성들을 더욱 연약한 존재로 만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벗어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인권 침해 쉼터에 남아있는 외국인 배우자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다 탈출한 안타까운 사연이 끊임없이 들려오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한국 사회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혼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은 단순히 편견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끊임없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불평등한 관계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죠.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혼이 더 이상 매매혼이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혼 중개 시스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입국 전후 충분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이 성숙한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총각 국제결혼이라는 단어에는 계속해서 매매혼이라는 불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